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사업을 할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바로 비용 문제 아니겠어요? 오늘은 이중구 교수님의 명품 교재를 바탕으로 기업의 단기 생산 비용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볼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우리 학생 2명도 와 있는데요. 자, 다 같이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여행할 코스는 이렇습니다. 먼저 총 비용이 뭔지부터 알아보고 한계 비용, 평균 비용을 차례대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 비용 곡선들 속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비밀까지. 이 5단계만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비용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 바로 총 비용입니다. 이건 모든 비즈니스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 다 같이 즐거운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아주 예쁜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나 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을 열기 전에 과연 어떤 돈이 필요할까요? 우리 학생들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볼래요? 교수님, 일단 가게 월세부터 내야 하지 않을까요? 손님이 한 명도 안 와서 아이스크림을 하나도 못 팔아도 월세는 똑같이 내야 하잖아요. 와, 정확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비용을 우리가 경제학에서 고정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생산을 하던 안 하던, 많이 하던 적게 하던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 가게 임대료나 아이스크림 기계값 같은 것들이 딱 여기에 해당되죠. 교수님, 그러면요. 아이스크림 만들 때 들어가는 우유나 설탕, 그리고 아이스크림 콘 같은 것들은요. 이건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더 많이 사와야 하잖아요. 이야,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가변 비용입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는 만큼 같이 쭉쭉 늘어나는 비용.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변 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사업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즉 총 비용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고정 비용이랑 가변 비용, 이 두 가지를 그냥 더하면 끝! 정말 쉽죠? 자, 여기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 아이스크림 가게의 비밀 장부입니다. 왼쪽 생산량이 0개에서 8개로 쭉 늘어나는 동안 고정 비용은 어때요? 300으로 그냥 쭉 똑같죠? 하지만 가변 비용과 맨 오른쪽 총 비용은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같이 쑥쑥 커지는 게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 표에 있는 숫자들을 그래프로 옮기면 바로 이런 그림이 나와요. 고정 비용은 당연히 쭉 뻗은 수평선이고요. 가변 비용과 총 비용은 오른쪽 위로 쑥 올라가는 곡선이 되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발견하셨나요? 가변 비용 곡선이랑 총 비용 곡선, 모양이 완전히 똑같다는 거. 딱 고정 비용인 300만큼 위로 들어 올린 것 빼고는 완전 판박이에요. 좋습니다. 이제 비용의 기본 뼈대는 다 잡았어요.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모든 사장님들이 매일 밤 고민하는 거. 하나 더 만들어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개념이 한계 비용입니다. 영어로는 marginal cost, 우리가 줄여서 MC라고 많이 부르죠.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상품을 딱 한 개 더 만드는데 추가로 얼마가 더 드는가, 그걸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계 비용이 내가 받는 아이스크림 한 스쿱 가격보다 싸야 이윤이 남는 장사 아니겠어요. 이래서 한계 비용이 생산량을 조절하는데 정말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겁니다. 자, 방금 전 한계 비용이 딱 하나 더 만드는 데 드는 비용에 집중했다면 이번엔 시야를 좀 더 넓혀볼게요. 그래서 결국 개당 원가가 얼마야? 이걸 알아보자는 거죠. 교수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손님한테 아이스크림을 얼마에 팔지 가격을 정하려면 아이스크림 하나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야, 벌써부터 사장님 마인드가 나오는데요. 맞아요. 바로 그 개념이 평균 비용입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모든 돈, 즉 총 비용을 우리가 만들어낸 총 생산량으로 싹 나눠버린 값이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개당 원가랑 가장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까 그 표에다가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을 추가해봤어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생산량이 4개에서 5개로 늘어날 때 총 비용이 500에서 570으로 70만큼 늘었죠. 바로 이 70이 한계 비용인 거예요. 그리고 5개를 만들었을 때 평균 비용은 총 비용 570을 5로 나누니까 114가 되는 거죠. 간단하죠? 평균 비용 계산하는 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특정 생산량에서 총 비용이 얼마인지 딱 찾고 그 숫자를 생산량으로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끝!
정말 식은 죽 먹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 이 둘이 서로 어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비밀을 그래프를 통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경제학원론 책을 펴면 무조건 나오는 정말 중요한 그래프죠. 바로 한계 비용, MC 곡선과 평균 비용, AC 곡선입니다. 어때요? 둘 다 모양이 꼭 나이키 로고처럼 생긴 U자 모양을 하고 있죠? 교수님, 근데 왜 둘 다 저렇게 U자 모양인 거예요? 처음에는 비용이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막 늘어난다는 뜻인가요? 와, 핵심을 정확하게 짚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처음에는 기계도 쌩쌩하고 사람도 쌩쌩해서 효율이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비용이 줄죠. 근데 생산량을 계속 늘리다 보면 기계도 힘들어하고 일하는 공간도 좁아지면서 비효율이 생겨요. 그래서 비용이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두 곡선 사이에는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반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80점인데 70점짜리 학생이 새로 전학을 왔어요. 그럼 반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려가겠죠. 반대로 90점짜리 학생이 오면 반 평균은 올라가겠죠. 똑같아요. 새로 추가되는 비용, 즉 한계 비용이 기존의 평균 비용보다 낮으면 전체 평균은 아래로 끌어내려주고요.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보다 높으면 전체 평균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 그래프의 가장 위대한 비밀입니다. 한계 비용 곡선은 언제나 항상 평균 비용 곡선의 가장 낮은 지점, 즉 평균 비용이 최소가 되는 바로 그 포인트를 아래에서 위로 뚫고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경제학의 황금률 같은 거예요. 정말 신기하고 멋지지 않나요?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머릿속이 살짝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만 딱딱 짚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딱 4가지입니다. 첫째, 총 비용은 뭐다? 고정 비용 더하기 가변 비용. 둘째, 한계 비용은 하나 더 만들 때 드는 추가 비용. 셋째, 평균 비용은 개당 원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한계 비용 곡선은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을 통과한다. 이 4가지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오늘 수업은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이 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이스크림 하나를 더 만드는 비용, 즉 한계 비용이 개당 평균 생산 비용보다 더 높아진 상황이에요. 자,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생산량을 계속 늘리시겠어요? 아니면 이제 그만 줄여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오늘 배운 지식이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되는 아주 훌륭한 연습이 될 겁니다. 오늘 수업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